베네치아 르네상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3대 화가 하게 되면은 브로존네, 티치아노, 그리고 이 사람을 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빗자루로 그리는 화가라는 별명이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좋은 의미처럼 다가오진 않는데 그 사연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덤핑과 알박기로 살아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참 무슨 얘기인지 참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베네치아의 거장이라고 불리면서도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화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틴토레토라는 화가입니다. 틴토레토는 티치아노의 제자입니다. 티치아노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나니까 제법 나죠? 그의 밑에서 그의 기술들을 차곡차곡 배웠습니다. 실력이 또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소문이 많이 났죠. 그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 한 편 보실게요. 산마르코의 기적이라 그래서, 마르코 성인은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고, 그래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산마르코를 이제 그려달라고 하는 법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성당의 재단화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가운데 터번을 쓰고 있는 남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한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망치에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밑에 옷이 벗겨진 채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부러져 있는 망치, 도끼, 가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도 성한 게 없이 다 박살나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남자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고문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산마르코 성인에게 존경하는 의미로 가서 참배하고 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주인이 거절하죠. 그래서 몰래 갔다 옵니다. 베네치아에 가가지고 산마르코 성인에게 참배하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이 노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의 죽음이죠. 그래서 저 녀석을 혼내줘라 라 그래서 지금 이 노예를 괴롭히는데, 근데 이 노예가 털끝 하나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주인도 이 노예가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서 개종을 하고서 기독교를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노예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냐, 그런 건데 지금 이 위에 산마르코 성인이 와 계십니다. 슈퍼맨처럼 날아오셔가지고 이 노예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틴토레토라는 화가의 화풍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묘사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리고 생생하죠. 대단히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고 있는 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림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명암의 대비가 매우 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림의 강렬함을 불어넣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화가인데, 자, 그런데 이제 틴토레토가 독립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림 스타일이 스승님하고는 조금 달라요. 스승님의 그림은 밝고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종교화의 경우에는 좀 어두우면서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미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꽤 환영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나 이런 것이 좀 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틴토레토는 줄을 잘못 썼어요. 뭐냐면 티치아노가 줄을 잘 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스승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전역 최고의 화가인 라파엘로도 일찍 죽는 바람에 티치아노는 젊었을 때 자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었죠. 그리고는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성기도 굉장히 길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틴토레토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30살이나 많은 스승님이니까 자기가 한 30쯤 되면 이제 스승님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셔서 불술로 올라요? 아니죠. 자기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이런, 그러니까 틴토레토는 큰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스승님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작은 거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스승님의 화풍을 똑같이 그리는 수많은 여러 제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틴토레토가 택한 전략은 뭐냐, 덤핑을 치는 겁니다. 자기는 그림 그리는 속도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덤핑을 치려면은 딱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예요? 그것은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천천히 그리는 사람이 덤핑을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것도 걸리는 시간 대비 가격을 받게 되는데 싸게 받았다 그러면은 빨리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틴토레토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것은 빨리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틴토레토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보이는 작품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산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전경에서 산마르코 성인의 시신을 옮기는 그런 장면은 매우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려진 반면에 배경에 있는 건물이나 하늘이나 벼락치는 거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그린 것처럼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틴토레토는 이렇게 하고서 그림 갖다 주죠. 그럼 이제 그림 받은 측에서 이게 완성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맞습니다. 정면에 있는 인물들을 제가 특별히 더 공들여 그렸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는 너무 안 그리신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틴토레토는 단가를 생각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게 그릴 때에는 이 정도 단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수도원 측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은 원래 다른 화가랑 이렇게 계약하려고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틴토레토 와가지고 얼마에 하기로 하셨어요?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저는 1,500에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당신 같은 화가가? 그러면서 이제 틴토레토한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절반밖에 안 주니까 에휴 어쩐지 싸더라니 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틴토레토가 그림을 그려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붙였어요? 저 화가는 붓으로 그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뭐로 그린다고요? 빗자루로 그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틴토레토의 일생일대 프로젝트가 하나 생겨나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베네치아에서 미술을 볼 때 어디를 둘러봐야 되나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곳 프라리 성당을 한번 와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이 성당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뒤로 돌아서 오게 되면은 하얀색 지붕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산 로코 협회 건물이에요. 그럼 당시에 베네치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베네치아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협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산 로코 협회는 전염병 구호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염병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들의 돈을 쓰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이 회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협회 회관을 이제 꾸며야 되겠죠? 화가들이랑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회관들을 둘러보니까 이 화가 저 화가 해서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실력 있는 화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전체 회관의 분위기를 통일성 있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좋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관의 벽면에 걸리게 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공모전이 열렸어요. 정말 많은 화가들이 이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여생을 해결할 기회예요. 그림 한 점만 부탁을 받아도 1년 먹고 사는데 이 안에 1층, 2층 벽면 모두 들어가고 천정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채워 넣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말하자면은 복권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월급식으로 주는 복권 있잖아요. 그런 복권에 당첨이 되는 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화가들이 당선되고 싶어가지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협회에서 회관 짓는 일정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가들에게 준 말미가 너무나 촉박했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항의를 했죠. 아니 이건 스케치조차 제대로 그릴 수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만 주고서 어떻게 그려오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협회에서는 스케치만 그려와도 된다. 우리가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러고 그림을 꼭 굳이 완성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릴 건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 화가들이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그날이 왔죠. 그래서 사람들 모두 모여있는데 계속 시끄러워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여기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들어갈 그림의 주제를 알려줬는데 그 주제에 해당하는 그림이 딱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공모전 한다 그러더니 우린 다 들러리로 세운 거냐? 말이 되냐? 그랬더니 협회 관계자가 늦게 왔는데 이 그림이 왜 여기 걸려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침에 틴토레토가 와서 걸고 갔습니다. 그런 거죠. 분명히 틴토레토도 와가지고 공모전 공지사항 듣고 간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아니 너무 촉박해가지고 사람들 모두 투덜거렸던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림을 완성해서 온 거죠. 그래놓고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칙이잖아요. 틴토레토로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틴토레토가 쓱 왔어요. 당신도 참가한 사람인데 이거 걸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틴토레토가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를 경악시키는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요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공모전에 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기증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폭탄선언처럼 모든 사람들 당혹시킨 이유는 뭐냐면 베네치아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뭐냐면
공공 건물인데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기부가 되면은 그 기부된 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틴토레토가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그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족쇄가 딱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리고선 화가들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의논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가들 다 사라졌고요. 협회 전원 모이라 그래서 협회 회원들이 모두 부랴부랴 모였어요. 그래서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저 그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알박기를 시전한 거죠. 알박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 화가들에게 그림 받아서 걸 거였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이 협회의 계획이 뭐예요? 한 화가의 작품만을 받음으로써 건물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자. 이게 원래 방안이고 많은 회원들이 지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틴토레토 그림이 걸렸으니까 자기들이 굴복해서 틴토레토에게 모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원래 계획을 깨고서 이 화가 저 화가 그림 걸어서 번잡해지거나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놈을 우리가 복수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그 기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면 대충 그렸겠는데? 라고 했더니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잘 그렸어요. 보러 갑시다. 그래서 회원들이 보러 왔어. 여기에 관련 그림을 딱 보니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당 같은 행위에 그대로 굽힐 수는 없고 틴토레토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반값에 해주겠냐? 라고 딜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해결책을 찾은지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틴토레토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반밖에 못 줄 건데 그래도 할 겁니까? 그랬을 때 틴토레토의 답이 어땠을까요? 오케이. 자기야 원래 뭐 반값에 그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감이 뭐 후두룩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값에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충 그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틴토레토가 몇십 년에 걸려서 자신 일생일대 역작을 그려놓은 셈이 되었는데 여기 2층에 올라와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엄청난 화려함에 놀라셨죠? 1층에는 성모 마리아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 2층에는 예수의 일대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올라가 보면은 재미있는 풍경이 좀 펼쳐지는데 사람들 모두가 거울을 이렇게 배에다 끼고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좀 이따 알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벽화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천장에 있는 그림들이 또 걸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올리면서 보고 있으면 잠시 후에 목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구석에 가면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배에다 딱 끼고서 돌아다니면 어때요? 천장에 있는 그림이 잘 보인다. 그런 얘기죠. 틴토레토는 그야말로 여생을 좀 안락하게 보냈는데 이곳에서 계속 작업을 할수록 이제 월급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꼭 보고 오시는 이 회관 전체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별실이 하나 있어요. 그 별실에 이 작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십자가의 예수를 묘사한 여러 그림 중에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막 올려져서 고정시키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럴 때 두 불안당의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제 예수님 왼편에 착한 불안당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쁜 불안당이 지금 자신의 몸에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길을 쓰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저항하다가 예수를 보고 욕을 했죠. 너 신이라며.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아보자. 왜 가만히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막 들어 올려지고 있는 착한 불안당이 나쁜 불안당을 보면서 이 나쁜 녀석아 우리야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니 뭘 알고 좀 떠들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불안당이 주님 지금의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딱 말해지는 순간을 틴토레토가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를 찾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 회관을 들르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서서 예수님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자, 이제 틴토레토 얘기 좀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
틴토레토의 그림 중에서 최후의 만찬 작품이 대단히 어둡죠. 틴토레토는 사람들이 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마주했을 때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도록 의도해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암과 역동성 이런 것들이 훗날 바로크 회화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틴토레토라는 사람도 미술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공도 하게 되죠. 어떻게 성공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이 돼서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죠.